아침 식탁에서 된장찌개를 떠먹던 남편이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예쁘네.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수진이라니. 내 이름은 영희인데. 여보, 내가 누구야? 남편은 멀뚱히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아, 그 웃음. 마치 23살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수줍은 미소였어요. 왜 그래? 수진이잖아. 우리 경제학과 마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남편이 대학 시절 짝사랑했다던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결혼 초에 술 취해서 실토했던 첫사랑.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과에서 인기가 많았다던. 여보, 나 영희야. 당신 아내. 영희? 누가 영희야? 남편은 진짜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모른다니. 병원에 가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안 가고 대학교로 출근한다며 나섰어요. 퇴직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요. 저녁에는 수진아, 오늘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래? 라고 묻곤 했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아니, 분했습니다. 평생을 옆에서 내조한 나는 잊어버리고 첫사랑만 기억한다니.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눈물이 났어요. 거품 묻은 고무 장갑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젊었을 때도 예쁘다는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다니.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이상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엄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치매 검사 받아보자. 치매.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치매라니. 그 똑똑하고 꼼꼼하던 사람이. 밤에 남편 옆에 누워 옆 얼굴을 봤어요. 잠든 얼굴은 여전히 내가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마에 주름, 관자놀이에 흰머리, 입가에 잔주름까지. 그런데 왜 나를 잊었을까요? 아니, 왜 하필 첫사랑은 기억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낡은 대학 앨범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것 봐. 우리 MT 갔을 때 사진이야. 사진 속엔 젊은 남편과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 쪽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온통 옆에 여학생에게 가 있었어요. 그 절절한 눈빛이라니. 여기 이 사람이 나야? 남편이 수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수진이지. 넌 수진이야.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수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수진을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때 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화장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섞인 파마머리. 수진과는 전혀 닮지 않았는데 왜 나를 수진이라 부르는 걸까? 그날 오후 남편이 꽃을 사왔어요.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 수진아, 너 이 꽃 좋아하잖아. 받아든 꽃다발이 무거웠습니다. 42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꽃을 사온 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항상 비싸서 어쩌다 한 번이라며 미안해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꽃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어요. 남편이 나를 수진으로 보는 동안 나는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부엌에서 프리지아를 꽃병에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은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수진한테 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쁜 걸까요? 향기는 또 왜 이렇게 좋은지.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을 훔쳐봤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실은 날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42년 전 맞선 자리에서도 결혼식 날에도
아이들 낳았을 때도 못 봤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서운했어요. 정말 서운했습니다. 나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남편은 첫사랑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단지 그녀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고 남편은 차선책으로 나와 결혼한 거였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마치 가장 빛나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장 순수했던 감정을 간직한 채로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수진이 됐다. 남편이 평생 사랑하고 싶었던 그 사람. 서럽지만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수진아, 오늘 우리 데이트할래? 아침부터 남편이 들떠 있었어요. 면도도 깨끗이 하고 오래된 정장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서. 어디 가려고요? 대학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찻집 아직도 있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명동의 호텔 커피숍이었는데 중매쟁이 이모가 잡아준 맞선 자리였죠. 하지만 남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같이 가요. 대학로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언제 손을 잡아봤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거든요. 수진아, 손 차네. 장갑 껴야겠다. 남편이 자기 장갑을 벗어 내 손에 끼워줬어요. 그 자상한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날 이렇게 대해준 적이 있었나? 역에서 내려 걷는 내내 남편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너 기억나? 축제 때 우리 과에서 막걸리 부수했잖아. 내가 파전 부쳐주면서 앞치마 두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랬죠. 대답은 했지만 당연히 기억은 없었어요. 내가 아닌 수진의 추억이니까요. 낡은 찻집은 이미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웃으며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있으니 상관없지? 커피를 마시며 남편이 묻습니다. 수진아, 그때 왜 나 안 선택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난 늘 내가 좋았어. 지금도 좋고. 남편이 내 손을 다시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내 손을. 그런데 남편 눈에는 아름다운 20살 수진의 손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며느리를 만났어요. 큰아들 부인이 시장 봐서 오는 길이었죠. 어머니,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래. 데이트 좀 했지. 내가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이 아가씨는 누구야? 수진아, 내 친구야?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손짓으로 그냥 가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아, 네. 그럼 먼저 갈게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나 잠깐 씻고 올게. 저녁은 내가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남편이 저녁을 사준다니. 결혼하고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왜? 내가 매일 하면 힘들잖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 힘들었어요. 4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 차리는 게. 그런데 한 번도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엄마를 못 알아본다고? 내일 당장 병원 가자. 그래. 그런데 아들아. 응?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줘. 정말 잘해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빠가 아니야. 병이야, 병. 알아요. 나도 압니다.
지금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 다정함이 너무 달콤해서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또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졸업하면 뭐 할까? 글쎄요. 나는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우리 결혼하자.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이 나한테, 아니 수진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동안 생각했어. 너랑 평생 살고 싶어?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수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나와의 결혼은 그럼 뭐였을까? 사랑 없이 시작한 의무였을까? 밤에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혼자 낡은 앨범을 꺼내봤어요. 우리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하게 정면을 보고 있었고 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 페이지에는 신혼여행 사진이 있었어요. 제주도 해변가. 남편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수진을 생각했겠지.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를 들춰봐야 뭐합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비록 나를 수진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남편이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이상하게 행복하다는 것. 치매가 준 선물일까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나마 받고 있으니까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점점 기억을 잃어가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큰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 우리가 다 도울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여전히 나를 수진이라 부르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 좋다. 우리 한강 가서 자전거 탈까? 뒷자리에서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직은 괜찮아. 내가 돌볼 수 있어. 엄마를 못 알아보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죠.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접시를 놓고 싱크대에 기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은 나를 잊었고 아이들은 걱정만 가득하고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진 행세를 하고 있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 언니였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애들한테 들었어. 언니, 많이 힘들지? 나 내일 갈게. 언니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언니, 나 어떡해. 남편이 날 몰라봐. 다른 여자로 착각해. 그래도 옆에 있잖아. 너를 보고 있잖아. 수진이라는 여자를 보는 거야. 나 영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수진이 돼. 뭐 어때?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언니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 다음 날 친정 언니가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남편은 언니를 보고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분은 누구야? 제 언니예요. 아, 안녕하세요. 수진이 잘 부탁드려요.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러 간 사이 언니와 차를 마셨어요. 영희야, 너무 상처받지 마. 안 받으려고 해도 서운해. 그래도 봐봐.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여. 너한테 얼마나 잘해. 그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평생 영희한테 잘해줬어? 지금이라도 받아. 비록 수진이란 이름이지만 언니 말이 맞았어요.
영희로 살 때는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수진이 되어서야 받고 있으니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그래, 수진이 되자. 남편이 사랑했던 그 수진이 되어주자. 미용실에 갔어요. 단발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도요. 어머, 갑자기 왜요? 파마머리 잘 어울리시는데.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젊어 보였어요. 사진으로 본 수진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하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머리 잘랐네? 예쁘다. 고마워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꼈어요.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어두운 색 옷들을 치우고 밝은 색 블라우스들을 앞으로 꺼냈어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으로.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영희도 아니고 수진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누군가. 남편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수진아, 향수 뿌렸어? 좋은 냄새 난다. 놀라서 돌아봤어요. 남편이 나를 아는 게 언제였던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외식할까? 내가 레스토랑 예약할게. 정말요? 응.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순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었으니까. 저녁 남편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우리가 결혼기념일에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너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남편이 와인을 주문하고 정성껏 요리를 골랐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또 프러포즈였어요. 이번엔 더 진지했습니다. 우리 이미 했잖아요. 그래, 언제? 오래전에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그럼 다시 하자. 매일매일 새롭게.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이라니. 치매가 가져다 준 잔인한 선물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주말에 놀러온 손녀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학교 2학년 20살 꽃다운 나이였죠. 응, 할아버지가 좀 아프셔. 치매요?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를 다른 사람으로 부르잖아요. 수진이라고. 지원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마음 많이 아프죠? 괜찮아. 거짓말. 할머니 요즘 많이 우는 거 다 알아요. 엄마가 그러던데요. 손녀 앞에서 울 수는 없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지원이가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낡은 앨범을 가져왔어요. 이거 봐요. 이 사람이 수진이라는 사람이죠? 대학 시절 사진 속 예쁜 여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이 사람으로 할머니를 착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머니를 더 닮게 만들어드리면 어때요? 무슨 소리야? 변신이요.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 있어요? 내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지원이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예뻤네요. 근데 스타일이 좀 올드했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 할머니, 우리 쇼핑 가요. 제가 코디해 드릴게요. 지원이와 백화점에 갔어요. 평생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하늘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스커트였어요. 이런 건 너무 젊은 사람 옷 아니야? 할머니도 마음은 점잖아요. 입어보세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지원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대박. 할머니 완전 예뻐요.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도 사요. 그리고 향수도. 너무 비싸.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사드릴게요. 할머니 선물. 지원이가 내 팔짱을 꼈어요.
이렇게 다정한 아이였나 싶을 정도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 갔었어? 쇼핑 다녀왔어요. 남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지원이가 옆에서 윙크했어요. 그날 저녁 지원이가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건 수진이랑 MT 갔을 때야. 할아버지는 수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옆에서 듣고 있던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세상에서 제일이라니. 그럼 할아버지, 수진 할머니랑 결혼했어요? 응, 그럼. 결혼했지. 남편이 나를 가리켰어요. 여기 있잖아. 내 안에. 지원이가 내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밤에 지원이가 내 방에 왔어요. 할머니, 제가 앨범 더 찾아봤는데요. 뭘? 이거 보세요. 지원이가 펼친 건 우리 신혼 앨범이었어요. 그런데 맨 뒤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 바로 수진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구나. 근데 할머니, 이것도 보세요. 그 사진 뒤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어요. 수진아, 행복해라. 나도 영희와 행복하게 살게. 마이너스 1982년 5월.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노력했구나. 나와 행복하게 살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사랑했어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럴까?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가 첫사랑을 할머니에게 투영하는 것 같아요. 수진한테 못 다 준 사랑을 할머니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20살 손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 할머니, 받아요. 그 사랑.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다음 날 지원이가 또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진 찍어요. 갑자기 추억 만들어야죠. 할아버지가 기억 못해도 할머니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원이가 준비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고 내가 꽃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뽀뽀해 주세요. 그래야지. 남편이 내 볼에 입을 맞췄어요. 찰칵 사진이 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할머니 예뻐요. 진짜 사랑받는 여자 얼굴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60 넘어서야 사랑받는 여자가 됐다니. 휴일 아침 아들 둘과 며느리들이 모두 모였어요. 가족회의를 한다면서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요. 큰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어제는 회사에 출근한다고 나가서 길을 잃으셨잖아요.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모시고 왔어. 맞아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야 경찰서에서 데려왔죠.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곳으로. 작은 아들이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일이 있어서 매일 올 수 없고. 알아. 근데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수도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대요. 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직은 괜찮아. 오히려 더 다정해졌어. 그게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진이라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작은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엄마를 잊었다는 거. 그래도 옆에 있잖아. 나를 보고 있잖아.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큰아들이 언성을 높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걱정이에요.
엄마가 무너질까봐 며느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손님들 왔네? 수진아, 내 친구들이야? 아들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저 현수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나한테 아들이 있어? 남편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모습에 작은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울음을 참는 게 보였어요. 여보세요들, 우리 수진 괴롭히지 마세요. 착한 애예요. 남편이 내 앞에 섰어요. 날 보호하려는 자세였습니다. 괜찮아요. 가족들이에요. 가족? 우리 가족? 네. 남편이 아들들을 다시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얼굴이었나 봅니다. 점심을 먹고 아들들이 돌아간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나. 그때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봤어요. 1982년. 우리가 결혼한 해였죠. 영희와 결혼했다. 수진이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영희에게는 미안하다. 내 마음을 다 주지 못해서. 하지만 노력하겠다. 좋은 남편이 되도록.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3년. 영희가 임신했다. 기쁘다. 하지만 수진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내가 밉다. 1985년. 둘째가 태어났다. 영희는 훌륭한 엄마다. 훌륭한 아내다. 하지만 나는 훌륭한 남편이 아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수진이가 있다. 1990년. 수진이 소식을 들었다. 이혼했다고 한다. 가슴이 뛰었다. 이런 내가 나쁜 사람이다. 영희와 아이들이 있는데. 2000년. 영희가 아프다. 간호하면서 처음으로 영희를 제대로 본 것 같다. 이 여자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2010년. 은퇴했다. 영희와 여행을 가고 싶다. 하지만 어색하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아직도 어색하다. 내 잘못이다. 마지막 일기는 작년이었어요.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수진이가 보고 싶다. 아니다. 영희에게 미안하다. 영희야, 고맙다. 말로 하지 못했지만 일기장을 덮었어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했구나.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첫사랑은 지울 수 없었구나. 저녁, 남편이 또 나를 수진이라 불렀어요. 수진아,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자꾸 다른 사람 생각이 나. 영희라는 사람. 누구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예요. 제가 영희예요. 너는 수진이잖아. 제가 둘 다예요. 수진이기도 하고 영희이기도 해요. 남편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꼬대를 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사랑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3시, 남편이 없었습니다. 침대는 차가웠고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 나갔구나. 급하게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1층 로비까지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찾으세요? 30분 전에 나가시던데요. 정장 입고 서류 가방도 들고.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큰 길 쪽으로요. 추운 새벽 거리를 뛰었습니다. 슬리퍼 신은 발이 얼얼했어요.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들렀어요. 남편이 치매인데 나갔어요.
찾아주세요.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키 170에 하얀 머리, 감색 정장 입었어요. 순찰차가 동원됐습니다. 나도 따라다니며 찾았어요. 1시간, 2시간. 하늘이 밝아오는데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없어졌어. 뭐? 엄마 어디야? 지금 갈게. 아들들이 와서 함께 찾았어요. 작은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큰아들은 차를 몰고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울역에 계세요. 서울역. 왜 거기까지 갔을까? 남편은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은 구겨졌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여보, 달려가서 안았어요. 남편이 날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야. 수진? 수진이 누구야? 이번엔 수진도 잊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집에 가요. 우리 집에. 지? 내 집이 어디지? 아들들이 남편을 부축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항했습니다. 나요. 당신들 누구야? 아버지, 저예요. 현수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경찰 불러요. 결국 진정제를 맞고서야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큰아들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요양병원에 보내야 해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요? 다음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건강도 생각해야죠.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며느리들도 왔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양병원, 전문적인 케어, 안전,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 제발, 며칠만. 그날 밤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 42년을 함께 산 사람. 비록 사랑은 나눠받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었던 사람. 새벽에 남편이 깼어요.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우리 집. 당신은? 아내예요. 남편이 나를 한참 봤어요.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 영희? 네, 영희예요.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얼마만인지. 영희야, 미안해. 뭐가요? 모르겠어. 근데 미안해. 많이 미안해. 남편이 울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남편을 안았어요. 이번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나 이상한 것 같아. 머리가 자꾸 안개 낀 것 같아. 알아요. 아프신 거예요. 무서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도 무서웠구나. 기억을 잃어가는 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되는 게. 제가 있잖아요. 옆에 있을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나를 잊었어요. 아줌마, 밥 주세요. 아줌마라니. 수진에서 영희로, 영희에서 아줌마가 됐습니다. 그래도 밥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줌마 밥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그러다 언젠가는 완전한 남이 되는 걸까? 할머니,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지원이가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야? 할아버지 물건 정리하다가 찾은 거예요. 할아버지 서재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더니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메모들. 이거 다 나한테 쓴 거네? 맞았어요. 전부 영희, 즉 나한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붙이지 않은 편지들. 첫 번째 편지. 1983년. 영희에게. 오늘 내가 해준 된장찌개가 맛있었어. 엄마 생각이 났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네. 미안해. 두 번째 편지. 1985년. 영희에게. 둘째를 낳느라 고생했어. 내 옆에서 신음하는 너를 보며 무서웠어.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올까? 1990년. 영희에게. 오늘 수진을 길에서 봤어. 많이 늙었더라. 너는 여전히 예쁜데. 내가 바보였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1995년. 영희에게. 내가 친정 엄마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지. 내가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2000년. 영희에게. 내가 맹장 수술할 때 처음으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생각했어. 무서웠어. 평생 당연하게 여겼는데 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더라. 2005년. 영희에게. 은퇴하면 너랑 여행 가고 싶어. 신혼여행 때 제대로 못 갔잖아. 그때는 돈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지. 이제는 마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네. 2010년. 영희에게. 오늘 너 환갑이야. 축하해. 내 옆에서 늙어줘서 고마워. 이 편지들을 언젠가 줄 수 있을까? 아마 못 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2015년. 영희에게. 요즘 자꾸 깜빡해. 무서워. 내가 너를 잊으면 어떡하지? 너는 날 기억해 줄까? 내가 별로였는데도. 작년 편지. 영희에게. 미안해. 사랑해. 이 두 마디를 42년 동안 못했네. 수지는 환상이었고 너는 현실이었어. 현실이 더 소중한 걸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지원이가 내 등을 토닥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했네요.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기 사람들 많네. 뭐 하는 거야? 나를 봤어요. 한참을 봤어요. 당신, 영희? 네, 영희예요. 영희, 네, 영희. 남편이 달려와 안았어요. 어디 있었어? 찾았어. 한참 찾았어. 여기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예쁘다. 우리 영희 예쁘다. 처음이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며 예쁘다고 한 게. 사랑해. 영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42년 만에 고백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처음으로 한 진짜 고백. 지원이가 조용히 나갔어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결혼했지? 네. 잘했다. 너랑 결혼하길 잘했어. 남편이 웃었어요. 20살 청년 같은 웃음이 아니라 60 노인의 주름진 웃음. 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나도요.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남편이 아들들을 봤어요. 얘들아, 아버지, 아빠, 내 아들들 잘 컸네. 기적 같았어요. 남편이 모두를 알아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 아들들이 울었어요. 며느리들도 울었고 손자들도 울었어요. 영희야, 네, 고마워. 평생 고마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다시 모든 걸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양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집이 좋대. 아버지가 뭘 알아요. 몰라도 느끼는 게 있어. 집 냄새, 내 냄새.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자주 올게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구하고. 그래, 고마워. 오늘도 남편은 나를 모릅니다. 하지만 편안해 보여요. 아줌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이에요. 좋네. 따뜻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해요.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니, 좋아했던 것. 밥 됐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있네. 엄마 생각난다. 그래요? 엄마도 이런 된장찌개 끓여줬어. 근데 아줌마가 더 맛있어. 웃음이 났어요.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영희예요. 영희. 좋은 이름이네. 남편이 나를 봤어요.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이지만 따뜻한 눈이에요. 지원이가 놀러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서 와. 할아버지, 저 누구게요? 남편이 지원이를 봤어요. 예쁜 아가씨? 맞았어요. 저 예쁜 아가씨예요. 지원이가 웃었어요. 이제는 상처받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니까. 저녁, 남편과 앨범을 봅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신기해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맞네. 네. 많아요. 사진 속 젊은 우리를 봅니다. 남편은 몰라봐요. 자기 자신도 나도. 이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특히 이 아줌마. 남편이 내 사진을 가리켰어요. 왜요? 사랑받는 얼굴이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진 속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고 있을 뿐인데 이 아저씨도 행복해 보여요. 왜요? 사랑하는 얼굴이거든. 맞아요.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표현은 서툴렀지만 밤에 남편을 재우고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남편은 나를 몰랐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걸로 충분하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이에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힘들면 말해. 언제든 도울게.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남편 방을 들여다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요. 문득 생각했어요.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라고. 남편이 수진을 기억했든 영희를 기억했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는 여기 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일도 남편은 나를 모르겠죠. 하지만 된장찌개를 끓일 거예요. 남편이 맛있다고 할 거고요. 창밖을 보며 날씨 좋네라고 할 거예요. 내가 그러네요라고 대답할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니, 이제는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저 두 사람으로. 함께 늙어가는 두 사람으로.